논문 잘 봤다. 어. 근데 그거 내 연구 지역인데 네가 뭔데 가냐라고 편지했어요. 그러면 할 말 많지 코프는. 아니 그렇게 근데 그게 말할 말 땅이 많지. 정해져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난 지금 굉장히 화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I was never so angry in my life.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공룡 연구 200년 연구사의 2부입니다. 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지난 이야기 해주잖아요. 해주죠, 아, 해주죠. 그렇죠. 네. 아리의 조지 퀴비에 저분이 멸종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머드랑 마스터돈 이런 코끼리들을 연구를 함으로써 오늘날 살아있는 코끼리랑 다르네? 얘네는 분명히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멸종했을 것이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게 되게 당시에는 쇼킹한 개념이었어요. 왜냐면 네. 그전에는 당연히 세상은 신이 창조한 거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막 이렇게 자원을 써도 설마 없어지겠어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분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놀러 갔는데 저분을 만나요. 윌리엄 버클랜드라는 사람 만나요. 네. 저분이 옥스퍼드 대 당시에 지질학 쪽 전공 교수였어요. 갔는데 옥스퍼드 대의 화석 수장고에 엄청 큰 파충류의 뼈화석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조지 쿠비에가 이거 인간이 존재하기 전 육상에 살았던 거대한 육상 파충류의 것일 거다. 밖에 보고된 적이 없다. 연구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버클랜드 사람이 연구를 해요. 했더니 그게 메갈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었어요. 그렇죠. 큰 도마뱀이라는 뜻에서 메갈로사우루스였고요. 덩치가 코끼리만한 육식 공룡이었고 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얻게 된 공룡이었죠.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이름?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이 200주년이었어요. 두 번째 공룡이 이제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그 다음 해 보고가 돼요. 그걸 네. 연구한 사람이 기데온 기데온 멘텔이라는 멘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아마추어 고생물학자였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하게도 공룡 두 종을 학계에 보고를 해요.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그리고 이 메갈로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힐라이오사우루스 이 세 종의 공통된 특징들을 보고는 얘네가 다른 파충류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걸 처음 알아낸 사람이 리처드 오웬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나중에 이분이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기여를 하죠. 하시거든요. 네. 저분이 그 세 가지 종류의 파충류들을 묶어서 다이노사우리아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게 공룡의 시작이 되는 이게 거죠. 공룡이 시작이 돼요. 네. 그렇군요. 근데 왜 오웬 타령이었냐? 네. 저 멘텔의 모든 연구 결과를 싹 가져가는 연구 결과만 가져가면 다행이죠. 화석들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그게 돼요? 그게 이제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죠. 네,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척추도 가져갔죠. 어머. 멘텔의 척추도 가져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멘텔의 척추도 가져갔어요. 네. 멘텔 아니 실제 척추. 실제 저분의 척추요. 척추. 저분이 다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척추도 가져갑니다. 약간 변태였어요. 약간 매 사이언스야? 네. 매드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부끄러운 과거긴 한데 네. 그 공룡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과학자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와. 그랬습니다. 진짜 등골 브레이커네. 네.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 이 모든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요. 네. 200년 전에. 네. 이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이제 공룡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다음에 이 공룡을 연구하는 분야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오. 영국에서는요 화석이 발견되더라도 파편으로밖에 발견이 안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크죠. 땅도 그쵸. 크고 지각 변동을 덜 받아가지고 공룡들이 발견되면은 좀 온전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딱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던 그렇죠.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저때 미국에서 최초의 공룡이 보고가 돼요. 네.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돼요. 18세기 중반쯤에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계에 처음에 보고하신 분이 조셉 레이디라는 분. 네. 저분이 당시에 그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저분이 현장에서 발견을 하신 건 아니고요. 아는 농부가 갖고 있던 화석을 기증받아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 화석도 재밌는 게 그 네. 농부가 직접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저 화석도 어디서 나왔냐면 뉴욕 근처에서 나왔어요. 네. 어, 오, 뉴욕에서? 뉴욕? 네, 뉴저지라는 이런 데서 거기 아, 옛날에는 채석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을피트라고 해가지고 이회토라고 해서요. 점토랑 그다음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석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걸 채취를 하냐면은 그게 당시에 비료로 쓰였어요. 근데 그거를 채굴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화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원래 이걸 처음 그 인부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걸 팔았어요 그냥. 왜냐면은 이 채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는 그냥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있으면은 이 공룡 한 마리가 나오면은 그냥 조각 내서 파는 파는 거예요. 거죠.
어머나. 예, 희한하게도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이 농부분이 그 일대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증을 한 거예요. 와, 멋져. 네, 그래서 기증을 했더니 하드로사우루스라고 명명이 돼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하드로사우루스의 그때 당시 발견됐던 뼈들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머리뼈도 일부 있고요, 목뼈도 네. 좀 있고, 등뼈도 좀 있고, 골반도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있어요. 네. 골고루 나왔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전신골격이 다 있었을 거다.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아마 당시 해적상 인부들이 이게 막 뼈가 나온다고 그 일대를 이렇게 막 뼈를 따라서 하진 하진 않았을 않을 거예요. 거예요, 그죠? 막 삽으로 파다가 그냥 그렇죠. 덩어리 나온 거 그냥 주워가지고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 보니까는 남은 게 저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근데 저때 당시에 학자들이 대부분 다 저런 식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네. 주로 이제 다른 그 채석장의 인부들이 팔거나 혹은 기증받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저걸 또 기가 막히고 잘 조립을 해가지고 이분이 하드로사우루스 학계에 보고를 해요. 아, 하필 퍼즐에 재능이 있었다. 아예 그죠? 저희 조지프 레이디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이전에도 사실 미국의 화석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오. 토마스 제퍼슨 사자 화석이라고 보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땅늘 보였죠. 네. 아. 근데 사실 미국 최초의 고생물학 연구를 한 거는 토마스 제퍼슨이 맞는데 화석 연구를 직업으로 삼아가지고 풀타임 팰리온톨로지스트를 한 사람은 조셉 레이디가 처음이에요. 오. 근데 사실 이 사람이 고생물학자이기도 하지만은 해부학자이기도 하고요. 네. 어. 해부학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당시 의사들이 공부할 때 쓰는 그 해부학 교재 있죠. 네. 그런 거를 많이 집필을 했고요. 어.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도 기생충학자예요. 기생충학자의 거의 아버지 중 하나예요. 이분이 뭘 알아냈냐면은 옛날에는 날고기를 먹었더니 두통 오고 막 구토하고 기생충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당시 사람들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 조셉 레이디예요. 오. 네. 이분이 되게 젠틀하신 분이에요. 적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최초의 공룡을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네. 이분 다음으로 이제 공룡 연구를 이어간 사람이 있어요. 에드워드 코프라고 하는 어린 제자가 있었어요. 진짜 어려워. 네, 진짜 어렸어요. 똘똘하게 생겼네. 네, 똘똘하게 생겼죠. 저 코프 집안이 필라델피아 쪽에서 부자 집이었어요. 부잣집 자제같이 네. 생겼어요. 해상 운송업을 하던 집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쭉 해오던 건데 아쉽게도 이제 3살 때 엄마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이제 배다른 애들이 들어오면은 네.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격이 되게 좋은 애였고요. 자연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뭐 화석뿐만 아니라 뭐 벌레라든지 물고기, 양서류, 파충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에 자주 보냈어요. 네네네. 거기가 이제 조셉 레이디가 일하던 곳이에요. 오.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어릴 때 그렸던 어룡 화석의 그림이에요. 와, 네. 저거를 10살에. 10살쯤에 그린 거예요. 아, 진짜? 네. 10살쯤에 그린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잘 그렸죠. 네. 사실 코프는 천재였어요. 네. 20대 초반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화석뿐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고기, 음. 그다음에 양서파충류 네. 그런 것들을 학계의 신종들을 많이 보고를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이 친구가 나중에 크게 됩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변했을까? 네. 궁금합니다. 맨 왼쪽이에요. 맨 왼쪽입니다. 맨 잘 왼쪽. 컸군요. 네, 잘 그대로 컸어요. 네. 컸어. 이렇게 됐다가 네. 저렇게 이렇게 돼요. 있습니다. 네. 저게 아마 20대의 코프의 모습일 거예요. 오. 근데 저 때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가도 되죠. 안 나가면은 욕 먹을 수가 있잖아요. 유학을 보냈어요. 아. 그 메모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계속 언급을 해요. 창피한 일인 거 안다고. 그래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만약에 자기의 이런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는 그걸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이 내용을 쓴 메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재밌게도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는 막 여기저기 댕겨요. 영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그 고생물학의 그 주요 발상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독일에 들러요.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 가서 네. 거기에 있는 수업들을 듣는데 그 베를린 대학에 똑같은 미국인이 있는 거예요. 오. 그게 누구였냐면은 요 슬라이드 가운데에 있는 오스니엘 찰스 마시라는 9살 위 형님인데 네. 만났는데 마시 형님도 화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오. 근데 알고 봤더니 화석이 좋아서 유학을 간 거였어요. 거기까지. 베를린 대학에. 오. 네. 그 옛날에 기록을 보면은 베를린 대학을 다닐 때 이 마시라는 사람이 하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맨날 화석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 방에 막 이렇게
놔두니까. 놔두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집 자체가 되게 원래 부실했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무거워져서? 예. 그래서 그 설마. 집 주인이 이거 무너질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거를 집을 다시 이렇게 보수 공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가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요. 보수 공사를 해주네요. 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마씨가 돈이 많았어요. 아.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이 마씨는 원래 부잣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마씨 네. 집안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해가던 신발 제조업 사장의 아들이었고요. 네. 마씨의 아버지는 마씨가 커가지고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했으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씨의 외삼촌이 부자입니다. 어. 조지 피바디예요. 피바디요? 피바- 피바디? 미국의 첫 백만장자예요. 그분이 어린 마씨를 만났는데 얘가 농사를 하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막 탐구하는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 내가 대학까지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 학비를 대주게 돼요. 와, 부럽다. 그래서 예일대에 갑니다. 오. 거기서도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졸업할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남북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마씨가 난시가 정말 심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전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의견이 있고요. 마씨 쪽에서 지어낸 거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라 그냥 저희 코프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네. 보낸 거다라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뭐가 진실이 됐건 간에 네. 일단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코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나면 사람을 좀 약간 당황시키는 그런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뭐 이 사람 좀 괴짠가? 근데 막상 알고 지내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사람인 거예요. 농담도 잘하고. 근데 마씨는 조금 조용한 성격이긴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되게 순한 사람이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순한 게 아니라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 약간 포커페이스도 있고 오. 사진들 보면 다 항상 이렇게 안 웃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안 웃고 있어요. 야, 이게 약간 그 백만장자 이 라인에서 DNA는 역시 다른 건가? 포커페이스가 중요하죠. 이 둘은요 완전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인데 이게 화석이라는 공통점으로. 그것 때문에 엄청 친해져요. 네. 오. 밤새 화석 연구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했다는 썰도 있고요. 그거를 암시하는 편지들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게 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를 다 태워버리거든요. 싸구나. 왜 태우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가장 눈길 가는 친구는 약간 저 중간에 단추 뜯어진 저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저 친구는 저기를 왜 이제 저렇게 뜯었을까? 제가 맛이에요. 되게 어릴 적에 어렸을 맛이에요. 맛이도 똑같이 코프처럼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오! 네, 그런 공통점이 또 있어요. 공통점으로 똘똘 뭉쳤겠네요, 둘이 처음에. 그렇군요. 둘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학계에서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저때 당시에는 학계에 보고된 화석종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만 발견하면은 신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코프가 어느 날 어떤 화석을 찾는데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원시 네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마시 이름을 넣어서 붙여줘요. 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 왼쪽에 티오니우스 마시아이예요. 1867년에 학계에 보고를 했어요. 보면은 생긴 건 약간 도롱뇽처럼 생기긴 했는데 네. 많이 도롱뇽인데요? 근데 도롱뇽은 아니에요. 그래요? 도롱뇽도 아니고 심지어는 가장 원시적인 육상 동물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원시적인 동물이에요. 오히려 물고기랑 가까운 그런 동물인데 네. 그거를 학계에 보고를 한 거예요. 마시 이름 붙여줬어요. 네. 그 정도로 친하다는 거예요. 학명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것만큼 그쵸, 학자로서는 그렇게 명예로운 게 없거든요. 보통 자기 이름 붙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 이름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서로 되게 잘해줘요. 네. 내 이름 내 이름 붙여줄까? 네, 마시가 이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 어때요?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은 붙여줘야죠. 붙여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종류의 바다도마뱀인 모사사우루스 코페아누스라고 학명을 붙여줘요. 코프에게 네, 이름을 코프에게 붙여주는 붙여줘요. 거. 서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학명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똑같은 동물을 그 전에 다른 학자가 보고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플리오 플라테카르푸스라고 하는 바다도마뱀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사용하고요. 자, 그러다가 둘 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전쟁도 끝나고 하니까 돌아갔어요. 코프 같은 경우는요, 조셉 레이디처럼 공룡 화석이 하나 자기 앞으로 온 거예요. 나한테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그것도 비슷한 채석장에서 나와요. 이것 또한 이베토 채석장에서 일하는 채석장 인부가 찾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조각조각 나 있죠. 조각조각 나 있겠죠. 네. 왼쪽 밑에 발견된 부위를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완전 조각조각 났죠. 머리부터 해가지고 꼬리까지 조금씩 다 나와요.
네. 저것도 아마 한 마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먼저 보고가 됐던 육식공룡이 있었죠. 영구죠. 네. 메갈로사우루스가 있어요. 메갈로사우루스랑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에게 라일랍스라는 이름을 코프가 붙여줘요. 어디서 따온 이름이냐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개예요. 라일랍스라는 개가 나와요. 되게 재빠른 개인데 막 뛰어도 막 지치지 않는 개로 나오거든요. 이 라일랍스라는 공룡을 보면은 뒷다리가 굉장히 길고 가늘고 튼튼해요. 코프가 그린 복원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네. 캥거루처럼 그려놨죠. 진짜 캥거루 같이 네, 그려놨네요. 그래서 뒷다리를 보니까 오늘날의 포유류만큼 활동적인 동물이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름을 네. 저렇게 붙여줘요. 라일랍스라고. 종명 같은 경우는 독수리 발톱이란 뜻이에요. 독수리 발톱을 갖고 있는 라일랍스. 엄청 잘 뛰어댕기던 그런 육식 공룡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최초로 보고된 육식 공룡이에요, 저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에 보고했던 공룡이 하드로사우루스였죠. 네. 하드로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었어요. 옛날에 공룡이 멋있긴 한데 초식 동물이라 하면은 약간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원순하고 그런데 이게 드디어 뭔가 멋있는 육식 공룡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지지도를 얻게 돼요. 유명해져요. 코프가 이 발견을 통해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시도 돌아왔어요. 네. 미국으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라일랍스라는 공룡 보고한 거 잘 봤다. 혹시 그 화석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려주라. 같이 보러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 계산적인 사람이. 네, 그래서 근데 코프는 뭐 아는 형님인데 네. 친구고, 그러니까는 초대를 해요. 네. 초대를 해가지고 한 몇 박 며칠 동안 이 뉴저지 일대의 그런 채석장들을 돌면서 같이 화석 채집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인부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누가 나한테 이런 화석들을 보내주는지랑 이거 다 확인을 해요. 하게. 확인하고 인사 나누고 막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마시가 왔다 갔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코프한테 화석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구나. 두둥. 두둥.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코프랑 같이 거래하는 인부들 다 만나가지고 거래를 한 거예요.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외삼촌인 피바디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게. 그거 다 나한테 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화석들이 다 마시한테 가게 돼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할 수 있는 화석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분명히 나랑 친한 형님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다가 여기서부터 약간 설설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럼 마시가 왜 그랬을까? 왜 화석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지금 화석들을 막 다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인부들을 매수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마시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코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랜서예요. 독립연구자예요. 네. 부자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마시는요 독립연구자가 아니었어요. 예일대의 교수였어요. 이것도 웃긴 게 예일대에서 교수직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피바디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네. 외삼촌인 피바디가 예일대랑 거래를 했어요. 음. 내가 돈 줄 테니까는 박물관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내 조카를 거기에 교수로 넣어주라. 근데 미국은 이게 합법이거든요. 기부금 입학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려받은 돈이 엄청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샐러리는 했더니 샐러리는 굳이 안 줘도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남길 테니까 해가지고 예일대에서는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예일대 내에서는 이 마시한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돈을 그치. 주는 입장도 아니고, 게다가 또 그쵸. 외삼촌이 백만장자인데 박물관까지 지어줘요. 그러니까요. 그 박물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이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긴 한데, 좋습니다.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 안에 마시의 사무실이 있었고요. 네. 당시 피바디 자연사 박물관의 그림이에요. 마시는요 야망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고생물 연구를 독점하고 싶어 했어요. 야, 학문을 독점을 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되게 좋은 말이 별로 없는 형이었는데 이때부터 막 이상한, 모르겠어요. 피바디의 영향을 받은 거일 수도 있고요. 사업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독점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짓들을 해요. 얘가 또 예일대잖아요.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학원생들.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완벽하잖아. 네. 심지어는 학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박사들까지도 데려와가지고 연구원으로 사용을 해요. 좋습니다. 네. 고급 인력들은 다 네. 썼네. 그래서 밑에 일했던 사람 아마 다 합치면 거의 한 50명 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돈도 많고 이제 박물관도 지금 만들었어요.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석을 채워야겠죠. 채워야죠.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야겠죠. 아, 나가야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아, 그 얘기에 앞서 이렇게 지금 마시는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네. 코프는 지금 연구할 화석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화석들이 안 오다 보니까. 근데 운이 좋게도 코프랑 친한 데가 어디냐면은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예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네. 거기 사람들은 다 코프 편이에요. 거기는요 정말 여러 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화석을 발견하면 기증을 해요. 네. 거기서는 따로 뭔가 탐사비를 지원해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학 연구는 되게 유명해가지고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어떤 군의관이 어떤 파충류의 화석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 상자에 실어가지고 보내요.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로.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에는 코프랑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코프한테 한번 확인해 볼래 해서 간 거예요. 했더니 기존에 보고된 적이 없던 동물이었던 거예요. 오. 이 사람은 이미 이전에 라일랍스라는 공룡을 학계에 보고해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이것도 본 신종인데 신종뿐만 아니라 이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과다라고 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논문을 되게 빨리 써요.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오는 그 이미지거든요. 맨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머리가 있고요. 목이 좀 짧고 길쭉한 몸통이 있고 꼬리 굉장히 길죠. 네. 앞지느러미가 있어요. 뒷다리가 없어요. 보시면 재밌게도 어깨뼈랑 골반뼈가 판 모양이에요. 네. 보통의 그런 척추동물들을 보시면요. 갈비뼈 위쪽으로 해가지고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갈비뼈가 지금 이러고 있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있죠. 네, 그럼 그 위로 지금 어깨뼈가 있잖아요. 네. 얹혀져 있죠. 근데 저 동물은 갈비뼈 위에 어깨뼈가 얹혀져 있는 게 아니라 배 쪽으로 가 있어요. 에? 아, 그러네. 네, 배 쪽으로 가 있어요. 오. 그래서 팔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슬라이드의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왼쪽이 네. 어깨뼈랑 가슴뼈 그리고 오른쪽이 골반뼈예요. 근데 네. 납작한 판 형태예요. 네. 특이하잖아요. 이 동물에게 판도마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오. 그래서 그게 엘라스모사우루스예요. 코프의 자랑거리인 라일랍스랑 그 밑에 보면 엘라스모사우루스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같이 소리 내고 있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보고했어요. 보고했는데 스승이 찾아온 거예요. 네. 조지프 레이디가. 레이디가 찾아왔어요.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오. 내가 화석을 다시 볼게 하면서 봤는데 똑같은 그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 사람이에요. 봤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 뭐가 잘못됐냐면은 머리를 꼬리에보다 붙이는 거예요. 어머. 코프가 거꾸로 붙여버린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논문을 쓴 나머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확인 안 하고 아. 심지어는 웃긴 게 보시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보이죠? 네. 위에. 저게 코프가 1869년에 낸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골격도예요. 저게 꼬리 끝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끝이 살짝 그 뭉툭해요. 뭉툭해요. 네. 저게 뭐냐면은 맨 끝에 있는 게 꼬리뼈가 아니라 머리뼈의 일부예요. 아, 진짜? 머리뼈의 일부예요. 어머. 그러면 많은 오류가 있네요. 네, 머리뼈의 일부가 붙어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그린 골격도를 보면 뒷다리가 없죠. 네. 뒷다리가 없다는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근데 코프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논문을 다시 써요. 네. 골격도를 수정합니다. 밑에 게 이제 그 다음 해에 수정된 논문의 골격도. 골격도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써놔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뒷다리가 있었네라고 이런 식으로 써요. 분명히 봤는데 허겁지겁 작업하는 바람에 그 빼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못 보관하는 경우는 사실 고생물학계에 여러 번 있긴 있어요. 네네. 사실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코프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수정본을 쓰고요. 그 전해에 냈던 거 있죠. 그거를 사들이기 시작해요. 회수를 해요. 아,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걸 다 네. 해서 이거를 처음 한 것처럼 이렇게 네. 만들고 싶었나 아. 보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논문이 1870년에 나왔어요. 근데 코프는 그 이후로 이 논문을 어디다가 이제 출처를 밝힐 때 69년이라고 해요. 연도를 속여요, 그래서. 그러네.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이제 협조를 해줬어요. 협조를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마시였어요. 네. 마시가 끝내주지 않았어요. 야, 역시나 이거 네. 사랑과 정쟁급이네. 재밌어. 끝내주지 않아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틀어졌죠. 아직까지는 치고받고 싸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만나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서먹서먹해진 사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때부터 마시가 동료 학자들한테 코프를 엄청 무시하기 시작해요. 전문 용어로 까기 시작하는 거네요. 까기 시작해요. 얘는 다 거품이다 이거. 어. 이런 일들이 있고 마시는 자기의 학부생과 박사 연구원들을 데리고 야유조사를 떠납니다. 네. 여러 번 나가요. 그때 당시 그 출발할 때 모습의 사진이에요. 저게 두 번째 열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시예요. 그래서 보면은 다들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좀 대학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야외 현장에 거의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당시에 뭐 야외로 나간다 하면은 옷이 다 약간 카우보이풍으로 입는 게 유행할 때였어요. 자세히 보면은 총도 들고 있는데요. 아예 총도 들고 있어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 만나면은 혹시 대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총을 쏘려고 했는데
총을 쏠 일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만나도 이 사람들이 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건드리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뭐 캔자스주라든지 와이오밍주 이런 데를 돌면서 꽤 많은 화석들을 수집을 해요.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캔자스주예요. 비교적 내륙 쪽이긴 한데 백악기 때 7천만 년 전, 8천만 년 전에는 바다였어요. 그래서 해양동물의 그런 화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아까 저기 코프가 연구했던 엘라스모사우루스도 거기서 나왔어요. 네. 그때 탐사를 통해 가지고 마시의 발굴팀이 찾았던 것들 대표적인 걸 지금 3마리를 가져왔거든요. 네. 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프테라노돈이라는 그 익룡의 머리뼈예요. 아, 저 머리예요. 머리예요, 머리. 약간 바나나처럼 생기긴 했는데 왼쪽이 이제 주둥이 끝이고요. 오른쪽이 뒤통수 쪽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프테라노돈을 마시가 그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요? 예, 굉장히 잘 알려진 익룡이잖아요. 네. 영화 주라기 월드에도 등장하죠. 네네네. 주라기 공원에도 등장하고. 사실 익룡 화석은 그 전에도 보고가 된 것들이 있어요. 다 유럽에서 나왔어요. 유럽이 아닌 데에서 처음 보고된 익룡이 프테라노돈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프테라노돈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네. 뒤통수에 이렇게 길쭉한 벼이 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머리에 솟아있는 벼이에요. 그럼 그 벼을 특징으로 잡고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네. 프테라노돈이라는 그 학명을 보시면은 이빨 없이 날개 달린이라는 뜻이에요. 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익룡은 이빨이 있지 않았나요? 이빨이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빨 없는 애들도 있는데 그 네. 전에 이제 유럽에서 발견된 애들은 다 이빨이 있었어요. 약간 좀 원시적인 인종들이어가지고 이빨이 있고 약간 좀 진화된 계통의 애들 같은 경우는 이빨이 다 퇴화해요. 처음으로 이제 이빨이 없는 익룡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저 개체가 벼이 없어요 지금. 되게 작아요. 네. 뒤통수 뒤쪽에. 음. 암컷이에요. 네. 암컷을 처음에 발견했어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뒤통수에 긴 벼을 갖고 있는 건 순놈이에요. 네. 그렇죠. 상선자. 근데 처음에 보고한 거는 암놈이었고요. 그걸 몰랐겠죠. 네. 얘네가 그렇죠. 이제 뒤통수 뒤에 벼이 있다는 거를. 보니까는 주둥이 쪽에 이빨이 없네. 유럽 거랑 다른 애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빨이 없이 날개 달린. 벼이 있었다는 걸 알면은 벼의 특징을 갖고 이름을 붙였겠죠. 네. 네. 프테라노돈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계에 보고된 익룡 중에서 연구가 아마 제일 잘 된 종일 거예요. 네, 발견된 게 수백 마리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얘네들이 주로 이제 해안 혹은 바다 나가서 이렇게 물에 뜨면서 살던 애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는 성 비율을 보니까 순놈은 적은데 암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의 그런 해안 쪽에 사는 그런 코끼리 해표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은 하렘이라는 구조를 이뤄요. 순놈 한 마리가 여러 마리 여러 마리. 암컷을 같이 생활을 하는. 프테라노돈도 아마 그런 하렘의 구조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얘네들이 또 성장 속도도 엄청 빨라요. 1년이면 다 자라요. 날개 너비가 막 6m, 7m까지 자라는 익룡인데 사실 프테라노돈이 오늘날에는 유명하긴 한데 당시에는 프테라노돈보다는 학계에서 좀 약간 주목을 받았던 발견은 이크티오르니스랑 헤스페르오르니스라고 하는 동물인데 네. 쟤네는 사실은 조류는 아니에요. 새는 아니에요. 근데 새를 포함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조익류. 조익류. 근데 당시에는 조익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네. 보시면 쟤네가 이제 새랑 비슷하긴 한데 부리도 있죠. 이크티오르니스 같은 경우는 날개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오늘날 새와 달리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당시 굉장히 좀 대단한 발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 학자들의 주류는 주로 이제 창조론자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좀 바뀝니다. 종이기원이 나왔거든요. 변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화석이었거든요. 이게 네. 새처럼 생겼는데 파충류처럼 이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발견 때문에 마시가 나중에 꽤 유명해져요. 엄청 유명해져. 엄청 유명해져요. 그 나중에 적어가지고 또 따로 책을 내요, 또 마시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물들을 학계에 보고를 해요. 네. 마시팀이. 코프는요, 마시가 떠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좋은 발견들을 하는 거를 학술지를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 아프죠? 배 아프죠. 네. 거기다 팀까지 있어. 완전 대학원생들 거느리면서. 자기도 결국은 떠나요. 떠나는데 코프는 교수가 아니에요. 혼자 출발해요. 일단은 출발해가지고 일단은 마시가 들렀던 곳들 위주로 갑니다. 일단 확인이 된 거니까. 화석지니까.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인부들을 고용을 해서 썼어요. 네. 캔자스주에 가요. 마시가 발견하지 못했던 동물들을 찾아요. 그때 보고된 것 중에 저 왼쪽 위에 보면은 프로토스테가 기가스라고 하는 네. 동물이 있어요. 네. 저기 거북이거든요. 슬라이드로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네. 저 실물 크기가 과천과학관 2층에 가면은 네, 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오,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이 있어요. 그거 예, 있어요. 네, 그거 코프가 발견한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크냐면은 진짜 커요. 진짜 커요. 머리가 이따만해요. 네. 4인 가족이 그 위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등딱지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거북이를 학계에 보고를 해요. 우와. 그전에 보고된 적이 없었던 동물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모사사우루스류에 포함되는 그런 바다 도마뱀의 종류들 좀 작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학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지에 게재가 돼요. 그 마시가 보겠죠. 네. 그쵸. 그 마시가 편지를 써요. 논문 잘 봤다. 어. 근데 그거 내 연구 지역인데 네가 뭔데 가냐라고 편지했어요. 아, 그러면 할 말 많지 코프는. 아니 그렇게 근데 그게 말하면 할 땅이 말 많지. 정해져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에요. 난 지금 굉장히 화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I was never so angry in my life. 이 편지를 계기로 완전히 틀어졌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 이 편지도 불태우지 왜 남겼대? 아, 근데 이거는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 글은 남겨놓는 게 이득이에요.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남겨놔요. 무조건 남겨요. 얘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아니, 야 내가 땅 다 보여주고 오픈해줬더니 너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찔러주면서 침범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업셋했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카드로 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코프가 마음이 너무 착했어요. 아, 네. 안 안 되는데. 갔구나. 네. 일단 코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코프는 종교인이었어요. 코프 집안이 개신교의 한 종파? 퀘이커 집안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예, 평화주의자. 어.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아, 그래서 안 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코프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